욕할 뻔했습니다. 자, 직선. 자, 올류, 레드, 수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난해한 문제들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또 덥지 좀? 그지? 잠깐 틀고 추우면 얘기해. 집중해. 자, 2-1번 문제 볼게. 근데 사실은 2-1번 문제는 노가다 띄면 좀 나오지 않냐? 안 나오냐? 절대 안 나와? 왜? 자, A라고 하는 점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집중해. 3,17. 그 다음에 B란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48,28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사실 좀 중요해. 자, 얘랑 얘랑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조사를 해보면 x의 진가량 45분의 y의 진가량 얼마야? 280이라 17병 얼마야? 264야? 약분 안 되냐?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자, 3으로 약분하면은 일단 15분에 80 얼마야? 88? 또 약분 안 되나? 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갈 때 x 값이 15개 늘잖아? 그럼 y 값은 88개 는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더 이상 약분될 수 없는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x 값이 15만큼 늘어나고 y 값이 88만큼 늘어났을 때 처음으로 x좌표하고 y좌표가 정수인 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딜이 하겠니? 자, 그래서 x좌표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y좌표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x좌표를 기준으로 할게. 자, 참고로 선부는요 양 끝점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x좌표가 3인점에서 한 번, 15만큼 증가한 18인점에서 한 번, 또 15만큼 증가한 33, 15만큼 증가한 48까지. 그래서 총 4번의 x좌표하고 y좌표가 정수인 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2-1번 문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산술기하는 거예요? 아니, 딴 거.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은 사실은 이 4-2번 문제를 해결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걸 좀 좋아해서 다른 식의 풀이도 있긴 있을 텐데 한번 일단 내가 익숙한 산술기하를 좀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자, 간다. 어떤 직선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게 되냐면 여기는 3,1이란 점을 지나게 된대. 근데 얘를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의 양의 부분과 둘러싸인, 그러기 위해선 기울기가 아마 음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한 풀이는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하긴 한데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자, 가볼게. 자, 기울기가 m인데 3,1을 지나.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y 절편이 1 빼기 3m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 빼기 3m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x에 0을 대입한 거고. 그러니까 이번엔 y에 0을 대입해서 x값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y에 0을 대입하면 m에 x 빼기 3에 더하기를 풀어야 되고, 자 볼게. 1 넘기고 m 나누고 3 더하잖아. 그럼 x가 바로 뭐가 되냐? 3 빼기 n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넘기고 나눠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3 빼기 n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m에 의존하게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3 빼기 n분의 1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1 빼기 3m을 곱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고, 그럼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머지 식을 전개를 하죠. 얘랑 얘랑 곱하면 3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9m이고요. 그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얘랑 곱하면 더하기 3이 됩니다. 근데 n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요 둘을 가지고, 요 둘 다 양수거든,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9m과 마이너스 n분의 1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그 둘을 곱하면 얼마? 9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가장 작을 때가 6이야. 가장 작을 때가. 그럼 얘까지 더하면 12고. 근데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다시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6이 정답이 된다. 자, 산술계합 평균은 A하고 B를 더한 놈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게 산술계합 평균이야. A하고 B가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풀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과정상. 시도해볼까? 아니면 일단 넘어갈까? 시도해봐.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3,1을 지나는 직선을 떠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되게 된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뭐 설명했던 부분이야. x절편하고 y절편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근데 이놈이 3,1을 지나니까 여기다 3하고 1을 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양변에 a, b를 곱해주면 3b 더하기 a는 ab라고 하는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겠니?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뭐냐면 2분의 ab거든? 2분의 ab.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2분의 ab의 최소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무리 봐도 산술계약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기서도 사실은 a하고 b에 대한 산술계약을 또 쓸 수도 있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뭐 굳이 하자면 a하고 b를 소거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아. 내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a로 묶어주면 b 빼기 1이 얘가 3b가 되게 될 거고, 그럼 a는 b 빼기 1분의 3b가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1 a 대신에 b 빼기 1에 3b를 적어주고 그 원래 있던 b를 적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판별식 쓰면 나오긴 나오겠다. b가 난 2차식이죠. 밑에 있는 식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3b 제곱이 자 밑에 있는 친구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2b-1에 s 이렇게 되거든. 근데 b가 실수지? b 실수지? 2차식이지? 그러니까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사용하면 S값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 또 이것도. 근데 일단 서술형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풀이는 나중에 한번 또 고민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알겠지? 자, 요게 4-2번 이었습니다. 아, 추워? 리콘 어디겠지? 에어컨 리모컨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못 찾은 척하고 계속 켜놓으라. 자, 5-2번 문제 볼게. 야, 5-2번.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낸다는 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5-2번에 그 x하고 y가 된 2차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게 x하고 y가는. 이거 작년 방상고에서 나왔던 문제다,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방상고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가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내고 넓이까지 구하는 완전 거의 같은 문제로 나왔는데 5-1번 문제 봐봐. 자, 지금 x하고 y가 난 2차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x 빼기 y에 더하기 1 그 다음 2x 이건 뭐 적지는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으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2개 곱해 0이잖아. 그럼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이야. 근데 그 거나라고 하는 또는이 집합적인 의미로 보면은 합집합이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하고 y를 좌표 평면하게 표시해보면 한 직선 위의 점이거나 또 다른 직선 위의 점이 돼서, 그래서 이래야 이 식이 x하고 y가 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직선 두 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2번 문제를 보면은 2x제곱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할게. 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얘는 3y고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여긴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ay 제곱에 더하기 y에 더하기 1은 0이 자 얘가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내고 싶다? 우리 중간고사 때 한 20번 했지?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걸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왜 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냐를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상유를 알겠어? 이거 혹시 X하고 Y가 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 알겠냐? 저는 그때 같이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비례되지. 아니 다른 학원에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자인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자, 잘 들어봐. 넌 알아? 네. 왜 그런지 알아? 네. 아 물어보고 싶지 않아. 야, 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냐면 야 판별식이 0이다. 그건 완전제곱식이랑 같은 얘기야?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사실은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얘를 마치 근의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 2a분의 4 그 이거 반대 보면 이제 3y에 플러스 1에 풀마 루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냐? 판별식을 적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x가 y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인수분해가 된다고. x가 y 빼기 1이 되거나 x가 2분의 y 빼기 3이 되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대로 얘가 y가 난 1차식이 되기 위한 방법은 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야지 루트랑 퉁치고 나와가지고 y가 난 1차식이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x하고 y가 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다고. 알겠냐? 이제 기억해둬야 된다. 진짜 한 20번 얘기했을 거야 진짜로. 그지? 마판까지 누가 물어봐서 내가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가 물어보진 않았어.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관심 없어. 자,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조사를 해보면 x에 관한 판별식. 자, 3y 더하기 1의 제곱에서 얘랑 곱한 거 4배를 빼니까 8배의 a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아 들었구나. 9y 제곱에서 8ay 제곱을 빼야 돼. 9 빼기 8a만큼의 y 제곱이 되고 곱하면 6y 마이너스 8y니까 마이너스 2y 아니야 다시 마이너스 2y 숫자 1인데 8 빼주니까 얼마가 되니? 자 1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혹시 뭐 3y 플러스 3 어디가 다시 내가 마이너스 x로 묶었으니까 그러네 아 그래서 계산이 자 3y 더하기 3이고 자 그럼 전개가 좀 자 얘랑 곱하면 9y인데 2배 하면 18y 그래서 8y 뺐으니까 10y가 되겠죠? 더하기 10y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9인데 8 빼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된 것 같아.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혹시 이게 25가 된다는 거 알겠어? 또 판별식에 0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 0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판별식 0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냐? 자, 그래서 A 값이 9에서 8A를 뺀 것이 25가 돼야 되므로 8A의 값이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제 반한 거야.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얘가 서로 다른 X하고 Y가 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A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실제로 집어넣어 주면 문제가 길지? 2X제곱 자 마이너스 3y 더하기 3 x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래서 내가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 2에 1, 1에 빼기 그럼 얘가 y 빼기 1과 2y 마이너스 1로 자 y 빼기 1과 그 다음에 2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디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 마이너스 3y가 되려면 근데 인수분해가 이상해. 맨 처음에 A가 맨 처음 식에 A가
맨 처음에 A가 Y제곱의 개수가 A잖아. 5-2번 푸는 거야? 맞아 지금? 그러니까 저게 2일이구나. 아이 젠장. 자 가겠습니다. y 빼기 1이랑 2y 더하기 1이 있고 둘 중에 한 군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근데 앞에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어디에간 또 2를 곱해줘야 돼. 근데 그 합이 얘가 되기 위해선 이거 뭐 인수분해가 거의 90%인데 사실은 그제? 그럼 2를 여기다 곱해주고 1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럼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3y에 오케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 5번인가로 나왔어. 5번. 어느 학교에서 방상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학교였어. 방상고도 뭐 쉽게 옛날 학교는 아닌데.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다고 쉬운 건 아니야. 자 간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 그리고 x 빼기 2y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으로 인수가 됐고 근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궁금했던 건 뭐야? 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문의 넓이. 갈게. 이거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2분의 1인 직선이야. 여기 1이고 여기 2분의 1. 그럼 얘는 x절편이 1이고 x절편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과 x축, y축으로 모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되겠냐? 그래서 요거 두 직선의 교점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건 니네가 한번 해봐. 알겠죠? 뭐 추천한 건 이렇게 나눠가지고 넓이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삼각형이고 요거 삼각형. 되겠냐? 자, 요게 바로 5-2번 문제였습니다. 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 일단은 x하고 y가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을 모르면 그건 그냥 노답인 거고 판별식의 판별식은 0 해서 인수분해해서 넓이 구하는 과정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에 2번 문제 볼게. 왜? 너무 어렵니? 네. 그럼 우리 다 만나면 맨날 쉬운 것만 할 순 없잖아. 도움도 안 되게. 시험. 닥치고. 자, 7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았어? 5번에 2번? 아니 오늘 시험 꼴찌 했잖아. 아, 그래? 공동 꼴찌야? 오늘 9개 아니에요? 10개, 10개. 공동 꼴찌. 얘기하기도 창피해. 진짜로. 조용하고 있어, 그냥. 야, 들어봐.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쉬운 거지? 네. 근데 얘기했잖아.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바로 그거야. 좌표를 하나하나 조사해서 되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간다. 7번의 2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이 좀 그 스케일을 좀 크게 그릴게. 점의 좌표가 일단 1,0으로 주어져 있고요. 1,0 한 6칸으로 그릴까? 1,0. 자, 그 다음에 0,1은 또 여기에 자, 2, 4, 6 정도에 올라가는 자, 0,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의 좌표가 2분의 3,0이니까 2분의 3,0이라 해서 자, 얘와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죠?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선 약 뭐 대략 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넓이하고 여기는 요 넓이가 같기 위해선 말이지. 근데 이게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야 진짜 심각하게 얘기할게. 얘하고 얘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등분 당하는 도형의 넓이부터 조사해 볼까요? 집중해라. 밑변 길이 2분의 1에 높이 1 곱하면 그리고 삼각형 넓이 때문에 2분의 1 곱하게 되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근데 이제 그러면 얘하고 얘가 8분의 1로 나눠지는데 야 물어볼게. 사각형이 구하기 쉬울까? 삼각형이 구하기 쉬울까? 삼각형 구하는 게 쉽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작전을 세운 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1이 되게 하는
m 값은 과연 얼마일까? 요것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선 뭘 구해야 되냐? 이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구한 다음에 또 신발끈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신발끈 안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일단? 학교 선생님이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나 안 쓰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 야, 이거 넓이 8분의 1은요? 이렇게 구할 거야. 작전이야.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뺄 거야. 둘 다 밑변의 길이는 1이거든. 높이는 둘 다 이 점의 x좌표거든. 난 그래서 이 두 점의 x좌표를 계산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뺀 게 8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의 x좌표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간다. P부터 구해볼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y는 mx와 야 1,0하고 0,1 지나는 직선식 어렵지 않게 y는 마이너스 x의 더하기 1인 거 구할 수 있지.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무슨 좌표? x좌표. 그럼 뭐 서고해? y 서고해야 돼. 그래서 y끼리 서로 같다 하면 m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x값은 얼마가 되게 되냐? m 더하기 1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지금 구해냈어. 된 거야? 그럼 q도 구해야지. 자, q란 점의 좌표도 구해보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인 y는 mx와 이 직선의 식. 아, 여기 좀 더러운데. 기울기 얼마니? 2분의 3 증가할 때 1 감소해.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에 더하기 1. 얘를 연립해 줘야 돼. 내가 궁금한 건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면 이제 y 소거하기 위해 뭘 또 푸냐? 자, mx는 자 마이너스 3분의 2x에 더하기를 풉니다. 양면에 3 곱합니다. 3m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넘기고 나눠주면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m 더하기 2분의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끝났네요. 이제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밑변의 길이 1 곱해질 거고 그 다음 그거의 높이인 Q점의 x좌표인 누가 곱해지냐면 3m 더하기 2분의 3이 곱해진 거. 자,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거 뺍니다. 요거를 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밑변 길이 1 해주고 그 다음 높이 P란 점의 x좌표인 누굴 곱해준다? m 더하기를 빼죠. 그게 얼마가 된다? 8분의 1. 방식 풀면 돼. 풀면 돼. m에 관한 2차 방식 나올 거게 될 거고 아마 음수가 아니라 양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거봐. 이게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돼. 항상.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라라고 하면 아마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정도? 아니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정도로 아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예상 범위를 벗어나서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시험 시간 안에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 돼. 자, 이게 7-2번 문제였어. 재미난 문제가 많죠? 안 보여? 자, 원래는 15-2번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15-1번인 것 같아서 15-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게. 15-1번 문제 봐봐. 뭐 15-1번이나 뭐 사실은 다른 문제나 또 비슷해. 그 14-12, 15-12가 같은 주제를 사용을 해. 근데 15-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궁금한 건 뭐냐면 야 0,2라는 점하고 누구하고 mx에 빼기 y에
마이너스 m에 더하기 1은 0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떨어진 거리는 m에 의존하겠지? 기울기 m에 의존하겠지? m값에 따라 직선이 달라지니까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m에 의존하겠지? 그래서 왜? 10-2%라죠.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하지 말라 그랬지. 손 번쩍 들어. 들어, 빨리 들어. 손 들어. 번쩍. 귀에 붙여, 귀에 딱 붙여. 하지 말자고 내가. 너 시켰지, 네가. 나 물어보라고 시켰지. 내가 이거 왜 이거 하냐고 제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래 이제 뭐 하루 술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 자, 봐. 집중해라. 아,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안 보여서 내려. 아, 내 진짜. 뒤에 나갔어. 이거 같이 나가. 둘이 같이 나가. 야. 중요해, 이거. 풀이 방법 두 가지야. 자, 다시 집중할게. 이게 좀 더 일반적이고 어려워서 푸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지금 촬영 중만 아니면 내가 지금 상처 걸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 반에서 욕을 할까? 화를 낼까?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가? 라고 오해할까봐. 근데 조회수가 좀 많이 적으시던데. 아, 근데 뭐 조회수는 애들이 근데 니네 좀 모르겠어. 레드를 좀 하면 좀 애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 들어. 레드는 뭐 구집에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심화반이 좀 보지 않을까. 저 반이 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집중해. 그런 생각 안 해? 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집중해봐. 이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울기 m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떨어진 거리를 사람들은 보통 m에 관한 함수식인 fm이라고 놓고 문제를 보통 풀어. 근데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사실은.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에 의존해서 생각하면 자, x개수 제곱하는 n제곱과 y개수 제곱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0 대입하면 사라지고 빼기 2에 빼기 m에 더하기 1에 대한 절대값. 자, 집중해서 들어야 돼. 많은 문제들은 공식을 쓰다 보면은 여기가 상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상수. 그러면 이거 전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밑에 있는 이 함수가 최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항상 m에 관한 2차식이 되니까 대칭축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들이 나머지 문제들이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이야. 솔직히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도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봐라. 분자에 m이 남잖아? 그럼 못 풀어. 그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계산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푸는 거야. 의미로. 자, 그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 추천하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봅니다. 야, 이거 항상 지나는 점 있지 않니? 내가 얘 y로 정리해서 m으로 묶어주면 x 빼기 1에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니? 1,1 지나니? 그럼 끝난 거야. 그 1,1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구하면 끝이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 자, 놀라워? 어이가 없어? 내가 아마 네 귀에다가 한 5번은 얘기했을 거야 이거를. 야, 집중해봐. 고정된 점이 0,2로 존재를 하는데 이 직선은 항상 1,1을 지나.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적당히 이 정도면 떨어진 거리가 요만큼이겠지. 근데 좀 더 많이 떨어지기 위해선 얘를 좀 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좀 더 멀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느냐? 얘랑 얘를 연결한 놈과 서로 수직이 되는 순간 이때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어. 이해가 돼? 그래서 떨어진 거리 얼마? 루트 2가 정답이 되고 언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m이 얘랑 연결한 것과 수직이 되는 m값이 1일 때 루트 2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되겠냐? 네. 자, 근데 만약에 n값이 좀 작아져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너무 가까워 이러면. 그지? 망한 거야. 너무 가까워. 자, 수직이 되는 상황. 그래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과 이 점에 떨어진 거리를 그냥 구하게 되면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둡니다. 꼭 알겠지? 이거는 좀 자주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 자, 15-1번 문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게 풀려요. 막 밑에 있는 16번 문제도 막 봐봐 막 x하고 y의 2차식이 막 두 직선을 나타내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자, 뭐 이런 얘기들 중요하고. 자, 넘어갈게. 18-1번 문제는 좀 독특해. 자, 근데 그다음 뭐 남은 시간 대비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한 3개 남았나요? 한 3개? 뭐 남았으니까. 자, 1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 한번 봐봐. 18-1번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 이 직선 위에 있대. M값은 양수고. 18-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1번. 그냥 이거는 좀 재미난 그냥 응용 문제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직선의 X절편은 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X절편은 4고. 자, 직선식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X 더하기 MY의 빼기 4는 0이라고 됐으니까 자, X절편은 4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N분의 1. 근데 M값이 양수라 했으니까 Y절편 밑에 있겠지? 되겠니?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 AB가 이 직선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 대충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돼서 포함이 되고, 근데 정사각형 OABC면은 한 꼭지점이 원점이거든? 그럼 원점이 한 꼭지점인 정사각형이 X축에 의해서 이등분이 되고, 근데 그놈이 한 변이 이 위에 있다? 그럼 그 사각형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먹어야겠죠. 그림을 좀 이건 완벽하게 그리기가 좀 힘든데. 자, 한 변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자, 이 변이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된다? 자, 잠깐만.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면? 잠깐만. M이 양수니까? 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아, 이 멍청이. 잠깐만. 아닌데? 아, 맞아. 야, 미안해. 그림 잘못 그렸어. 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뭐가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자, 볼게. X절편이 4고 Y절편이 양수인 이런 직선 위에 점이 존재하고 그 점이 그 선분이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된다. 아, 그림이 또 이거 적당하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적당하지 않은데, 그림이? 넘어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정사각형의 한 변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한 변이 지금 이 X축에 지금 이게 모양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그림을 너무 좀 못 그렸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크게 그리면 되지 않나? 크게 그리면 한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잖아. 아, 한 꼭지점이 원점이 돼야 돼. 아, 그림. 급하게 그리면 되잖아요. 기울기를 급하게 그려볼게. 자, 잠깐만 지워. 근데 니네가 실제로 이 문제를 볼 때도 아마 보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기울기가 좀 급하게 내려오면 가능하네요. 진작에 이렇게 그릴 걸, 그지? 자, O, A, B, C라는 정사각형의 한 변인 AB가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고 그 변이 X축에 이등분 될 때 과연 기울기는 얼마가 되나요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되게 간단하게 끝나. 야, 그럼 내가 요거 이등분 된다는 얘기는 길이 비율이 1대 2대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냐? 야, 근데 니네 그러면 OA라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억나? 내가 지금 X로 펼친 저 각의 탄젠트인 거? 탄젠트 배웠잖아, 중3 때. 직각삼각형에서 왜 내가 어떤 직선의 기울기, 그럼 이 각에 대한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기도 하지만 탄젠트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저 X란 각의 탄젠트가 이 빨간색 직선의 이 기울기야, 기울기. 근데 이거분의 이것도 탄젠트지만 요거분의 요것도 탄젠트죠. 맞나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 근데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거든.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18번의 1번이었습니다. 아, 그림 그리는 게 그죠? 우여곡절 끝에. 뭐라고? 아, 그래. 나머지 부분은 한 2문제 남았으니까 집에서 꼭 보고 해. 알겠지? 나가면서 얼굴이 좀 찍힐 것 같긴 하지만 뭐 우리 또 지훈이 얼굴이 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죠? 상관없을 거야, 그지? 자, 넘어가서 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자, 2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번 문제. 그 상궁 들라고 했잖아요. 왜 왕하고 이렇게 상궁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뒷걸음질로 나가면은 안 보이지 않을까? 내 마음하고 이렇게 나가잖아. 사극 보면은. 아니야. 그래. 얼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한번 나중에 봐. 23-1번 문제 볼게. 자, 수심이라는 표현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 이 수심도 내심과 마찬가지로 그걸 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좌표 평면상에 그 점의 좌표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1.5 그리고 4,0 하나 둘 셋 넷 하는 자 4,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1,3 하나 둘 셋 올라가는 자 1,3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수심은요, 옛날엔 이렇게 배운 거야.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연결한 선분, 이 꼭지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연결한 선분, 그냥 여기서 일로 내린 수선의 발의 선분이 일치하게 되는데 걔를 수심이라고 옛날엔 불렀어요. 근데 세 개 다 할 필요 없잖아. 2개만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문제도 땡큐인 거야. 두 점의 y좌표가 똑같은 게. 그나마. 왜냐면 하나의 수심이 이 점의 좌표가 1,3이다 보니까 자, 수선의 발을 포함하는 선분 중에 하나의 식이 x는 1이지. 그럼 얘하고 누구하고 연립하면 되냐면 얘하고 연립하면 되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원점 지나지? 얘랑 수직이지? 볼까? x값이 3개 증가할 때 y값이 3개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럼 나는 길기가 1. 기울기가 1인데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래서 얘랑 연립해주면 수심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1,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수심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꼭지점이 랜덤하게 찍히면 좀 힘들겠지? 이게 되면 쉽지 않겠죠? 요거 하나 구하고, 그죠? 이 점을 지나서 이거의 수직인 요거 구하고 또 그거 교점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넘어갈게요. 자, 이제 2개 남았을 거야 아마 진짜로. 자, 26-1번 문제 하고 그러네 28-2번 문제 하고 2가지 문제. 야, 26-1번 왠지 이거 신발끈 공식이야. 26번 1번에 이게 신발끈 공식이야. 그러다 전개를 한 거지. 근데 이거 한 2년 전에 어느 학교에서 나왔어. 넓이 증명하시오. 그냥 증명하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어서 자, 그러면은 26-1번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중간중간 비가 차여가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야, 근데 내가 얘기했냐? 왜 갑자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시 나왔는지?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점 3개 주어지잖아? 그럼 한 점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주보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이 직선의 식을 구해주고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계산하자. 이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된 배경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위해 배우잖아. 그래서 이래서 사실은 삼각형의 넓이가 다시 나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그냥 경험상 신발끈 공식 써도 된다는 학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보통은 가로 1번, 자, 이 길이 구해라, 2번, 직선식 구해라, 3번, 이거 떨어진 거리 구해라, 4번, 그래서 넓이는 뭐냐?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봐. 그 단계를 물어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이것도. 자, 봐봐. 토 나오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보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볼게. 26-1번이죠.
자, A라고 하는 x1, y1, B라고 하는 x2, y2, 그 다음 C라고 하는 x3, y3라고 하는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뭘 고정했냐? C를 고정했어. C를 고정했어. C 고정. 그 C 고정하고 A, B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 뭐 어렵나? 루트. 자,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A하고 B를 지나는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 X2 빼기 X1분의 자, Y2 빼기 Y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 있잖아. 자, Y 빼기 Y1은 X 빼기 X1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바로 가에 들어갈 표현이 됩니다. 요게 가에 들어갈 표현이 되죠. 요게 바로 가에 들어갈 표현이다. 그럼 니네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단순해. 야, 얘하고 얘 사이 떨어진 거리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근데 개수가 겁나 분수잖아. 그지? 개수가 겁나 분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양변에 x2 빼기 x1을 곱해줘야지. 그걸 정리하는 게 사실은 1인데 야, 그러면 나에 들어가면 찾을까? 이거 양변에 x2 빼기 x1 곱해주면 집중해. 이게 x의 개수지. 양변에 이거 곱해주면 이게 x의 개수지. 근데 이게 또 누구니? y의 개수가 되지.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할 때 x개수 제곱하고 y개수 제곱한 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x개수의 제곱과 y개수의 제곱이 더해져서 분모로 들어가. 그래서 떨어진 거리를 조사해 보면 그 분모는 루트. 자, x개수 누구? y2 빼기 y1의 제곱과 x개수 y개수인 x2 빼기 x1의 제곱이 증명하는 과정에 분모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단순해. 야, x2 빼기 x1을 여기다 곱해.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전개를 해. 4전개를 해.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침착하게 사용해 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되겠냐? 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것 뿐이구나.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를 장식합시다. 28-2번입니다. 시계 한 번 더 쳐다보면은 9시 10분에 끝냅니다. 한 번 더 쳐다봐봐. 10분에. 응? 저 시계가 좀 느린 것 같다고? 8시 58분이야.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자, 28-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의 좌표를 지금부터 계산을 할 텐데 x는 2라고 하는 y축과 평행한 x는 2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하나는 음수고 기울기가 하나는 양수네.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로 내려오는 근데 잠깐만, 야, 두 직선 이거 한번 잘 봐봐. 기울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수직 아니냐? 수직이죠? 그럼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야, 내심 구하는 거 어렵다 그랬지 분명히. 그래서 그 도형의 모양이 좀 독특할 수 있다 했는데 하여간 간에 기울기가 내려오는 직선하고 올라가는 놈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직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식을 구해보면 3x에 더하기 5y에 그 다음 마이너스 15는 0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4x에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0은 0. 어디가? 3x 더하기 4y. 4y.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뭐다? 이 도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내심 살짝 설명하면서 방법 두 가지 있다 했나? 어떤 방법 있다 그랬지? 자, 중심의 좌표 a, b라 두고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다 했고요. 근데 그건 복잡하다 했지? 근데 뭐
자, 내심의 정의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직선의 식 세울 수 있어. 근데 사실 그게 그거라고 했어. 그지? 자, 이 점의 좌표를 A, B라 놓고 하는 거나 그게 사실 그게 그겁니다. 자, 갑니다. 얘하고 떨어진 거리. 이 얼마야? 얘는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X좌표 차이야. 그래서 A 빼기 2에 대한 절대값과 그 다음에 얘하고 떨어진 거리. 분모 얼마니? 얘하고 여기다 분모 얼마니? 5죠, 5. 그 다음에 대입해 주면 4A에 마이너스 3B에 마이너스 20에 대한 절대값. 이게 같아야 되고. 근데 얘가 이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분모 얼마니? 마찬가지로 5죠? 그래서 A, B를 다 대입해 주면 3A 더하기 4B에 마이너스 15에 대한 절대값. 근데 그게 그건 거야 사실은.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니까. 계산하는 게 일이죠. 자, 마무리는 이렇게 짓게. 분모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건 뭐라고? 둘이 정말로 같거나 반대 보거나 중에 하나 했지? 경우를 나눠. 둘이 서로 같은 경우 하고 반대 보인 경우 하고 그럼 A하고 B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이 양변에 대입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해주면 돼. 알겠냐? 자, 결과적으로는 지저분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현준아.